오늘 국회에서는 보신 대로의 모습이었고 어제 장외에서는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6년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섰죠. 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말살 특검 합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우리나라 주적이 어딥니까? 그렇게 북한을 하면서 되돌아오는 소리는 지난 정권들은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나 듣고, 예? 놈들 아닙니까 정말? 예? 장외 집회에서는 발언의 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은 또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저 대구에서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집회를 한 거는 지지층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 효과가 났다고 보세요? 어제 집회를 할 만은 했겠죠. 예. 법사위에서 여당이 간사도 안 시켜주고 이러니까 도저히 국회 내에서는 뭘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좀 알려보겠다는 심정에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정당의 진위를 전하는 것인데 어제 일부가 아니죠.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을 대통령을 부르지 않고 네.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이러한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예. 그렇다면 상대 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으로 나간다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지금 제1야당은 혁명을 하자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상대를 비판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전제를 허물어뜨려버리고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은 조금 과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초반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죠. 대통령께서 다자외교 현장에 유엔으로 나가시는 날인데 예. 어제 저렇게까지 조금 저는 좀 막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말을 하신 것은 예. 이게 조금 실수가 있었다. 이 집회에서 예. 좀 부드럽게 그리고 강한 메시지로 상대 정파를 비판할 수도 있는데 꼭 상대의 호칭 다 빼버리고 욕설을 해서 꼭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말이 오늘 추미애 위원장이 한 것처럼 윤석열 오빠 이런 조롱성 말이 비판받는 것처럼 제1야당도 조금 품격을 지켜서 비판을 한다면 좀 더 나은 그런 지적이 아닐까. 그런 지적이 따갑게 가지 저렇게 막말을 한다고 해서 따가운 목소리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다음 집회가 있다면 좀 고쳤으면 하는 것이 여러 국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도 안 붙인 것 같아요. 이재명 끌어내야 된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아예 당선 무효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저번 대선이 선거를 부정하는 의미잖아요. 김민수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 일부 예. 조금 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했었던 이야기 정도는 야당 대표로서 또 5년 8개월 만에 우리 당이 주도한 장외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장외 집회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완전히 원내에선 핍박받고 있다. 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들을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장외 집회를 선택한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이번에 장외 집회를 하는 두 가지 이 목적이 입법 독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리겠다. 또 하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권에 대한 침해를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키기 위한 측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련의 상황들을 지금 원내에서만 막을 수 있는 아주 평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선택한 이것이 저는 차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물론
그 원내에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해야겠지만 예. 지금 보십시오. 법사위 돌아가는 거.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독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회가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장외 집회를 택한 것이고 예. 저는 이것이 장기화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10월부터는 당장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다시 원내에서의 그 정치 투쟁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런데 당내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대구역이 아니라 종로 광장시장을 먼저 갔어야 됐다. 박정화 의원은 이런 의견도 밝히고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대구역은 안 가신 건가요? 동대구역 안 갔습니다. 예. 뭐 지역구 일정도 있었고 아직 국민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외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장외투쟁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글쎄 동대구역 광장보다는 우리 종로가 있는 광장시장을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파악한 바로는 이 장외투쟁이 장기화될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사법 유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메시지 좀 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한번 이렇게 의기투합하자 정도의 다행히 뭐 그렇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시즌 2가 되기에는 그때 황교안 대표는 거의 매주 했었으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장외투쟁이라는 거는 여론전을 하고 그 여론의 힘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데 민주당 여권에서 보기에 어제 장외투쟁은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명분도 없고요. 실리도 없고 국민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장외투쟁이어서 왜 했는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장외투쟁을 왜 하는지 국민의힘이 그 메시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왜 하는지 궁금해서 기사를 보니까 뭐 야당 탄압 그다음에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을 무슨 독재로 가기 위한 뭐 수순이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광재 대변인 하신 말씀은 또 다른 얘기였지 않습니까? 뭐 입법 독재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또 그건 별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사실은 왜 장외투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부에서조차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 설득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100일 간 넘긴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도무지 먹히지를 않죠. 더군다나 계엄과 내란 사태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공식적인 사과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금 야당 탄압이다,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국민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민주당도 주국 야광, 낮에는 국회에서 밤에는 광화문에서 장외투쟁 많이 해봤죠. 그러나 주국 야광을 저희가 외쳤던 것은 나가는 건 쉽지만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국회가 야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투쟁의 장소인데 들어온다 치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다 해소가 됐다고 얘기할 건가요? 그런 점에서 박정호 의원이 광장시장 먼저 갔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민생 위기, 그다음에 내일 모레 곧 국감인데 추석 연휴 지나면 국감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국회 내부에서 어떤 그 야당의 어떤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 같은 분도 다음 주에 서울에서 집회가 열려도 서울에 그 현역 몇 명 안 되잖아요. 11명 다 아마 참석 안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은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 수도권 서울 지역 가지고 있는 분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 내는 것 같고 또 하나가 2월이었나요? 탄핵 반대 집회 대구역 앞에서 했을 때 하고 비교해서 뭐 모인 인원이 뭐 전부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와 비교해서 동력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숫자는 적었죠. 과거보다는. 그러나 뭐 어제 사실 그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지만 뭐 어떤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어제 근데 토요일, 일요일 서울에서 대단히 행사가 많았습니다. 뭐 마라톤 행사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소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그 국회의사당에서 한 2번 정도 장외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보면
당원들의 목소리가 매우 밖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좀 외쳐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에서 한 것은 여러 가지 전국적인 장소 상황도 감안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장소 상황을 보면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분들 밀어내고 저렇게 장애 집회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통이나 그리고 행락객 나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장소를 또 정했고, 그리고 또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을 정했고, 이러한 지도부 차원에서 기술적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당내부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맹목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도부에 물어보니까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화해서 강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론도 볼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제 좀 제가 지금 비판 좀 했다시피 조금 심한 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그런 것은 좀 조절도 할 것이고, 장소 설정 그리고 뭐 인원 동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술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께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좀 던져서 순기능적인 효과를 좀 거둬올 것으로 좀 앞으로는 예측을 하며 봅니다. 그러면은 2차가 서울에서 27일로 예정돼 있으면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네요. 뭐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이면은 뭐 다음 주는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국정감사가 사실 연간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10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이런 장애 투쟁에 집중하는 것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당에서 규탄 집회 성격과 그 맞지 않는 깃발이나 이런 거 좀 삼가해달라고 권고를 했는데 어제 윤호개인 같은 깃발 같은 게 종종 눈에 띄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사전에 많은 그 공지를 통해서 장애 집회를 하는 본질과 어긋나는 것들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갖고 오는 피켓까지 검열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음번 장애 집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오시는 분들도 이런 그 과도한 주장들이 과연 이 장애 집회를 하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성 지지자들을 품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의견이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하게 보여져서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받는다면 그게 장애 집회를 하는 실효적 이익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수근 부회장께서는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장만 뛰고 있고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팔다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심장만 과도하게 힘들게 만드니까 지금 온몸이 못 움직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개구리가 우물에 빠지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못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물을 때려서라도, 우물을 없애서라도 사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우물은 깰 생각은 않고 계속 튀어오르기만 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좀 없어 보이고, 언제적 얘기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돼 있는데 윤 어게인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심해 보인다 말씀드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하겠다. 그리고 윤 어게인 뭐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서 강성 지지층을 얻어서 당대표 됐어요. 그래 당대표 됐으면 변해야죠. 아직도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보겠습니까?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변하지 않으면요, 국민의힘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고 윤 어게인만 계속 외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겠죠. 위헌 정당이 되는 것이고 해산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해산 신청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해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이 또 다음 총선 때 완전히 해산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변해서 지금 여당과 이재명 정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변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심장조차도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부 의원들이 이제 중도층 민심 공략에 나서야 된다. 이게 추석이 끝나고 나면,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아갈 텐데,
지금의 국민의힘 이제 전략적으로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국민의힘이 하지 않더라도 이게 자동적으로 지금 중도층 민심이 상당 부분 민주당에서 좀 떠나 있다는 여러 가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돼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 임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초반에 80%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같은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50% 초반대에 지금 머물고 계세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지금 그리 높지가 않아요. 오늘 뭐 나온 걸 보면 국민의힘과 뭐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여당이 역할 전이를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넘어와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도 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계속 뭐 내란 정당 프레임에 야당을 가두고 거기에 대해서만 계속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수권 정당으로서 지금 집권당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역할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야당의 목소리만 내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중도 민심이 조금 여당에서 이탈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야당은 중도 민심을 잡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과거의 황교안 대표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아스팔트만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보면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도 지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여론의 동향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분이. 이분이 원래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판사 출신이 사실 검사 출신보다 더 꼼꼼해요, 보면. 이게 보면 굉장히 꼼꼼한데 이분도 굉장히 그걸 볼 거예요, 아마. 그러면 보면서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자기가 야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볼 것인데 중도 민심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저는 조금만 좀 더 노력한다면 예. 중도 민심으로 다가가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거 2018년 지방선거처럼 참담한 참패는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저는 지금 뭐 어제 조금 험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예. 저렇게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중도를 향해서 한 발 한 발씩 나가면서 그러나 지지층도 챙기는 그러한 투트랙 전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예. 중도를 잡는 데는 아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노력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어제 발언에 이어서 오늘 정청래 대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참 이 단어가요. 범죄 단체에서 쓰는 은어입니다. 근데 은어까지 등장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장외투쟁이 아니라 한낱 장외투정에 불과합니다. 장외투쟁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말장난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장외투쟁을 할 이유가 있고 어제 장외투쟁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썼던 단어는 이제 속된 표현이라서 방송에서는 쓰지 않는 말인데 지금 서로 여야 대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단어를 내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먼저 얘기해놓고 이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좀 비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청래 대표한테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예. 이제는 또 저런 표현을 쓴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된 게 정치권이 점점점 더 수준이 하향 평준화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어제 동대구역 집회 같은 곳에서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또 중도층에게 소구력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생각이었다면 저는 공식적으로 어제 그 집회에서 불법개헌과 내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자리였다면 예. 아마 소기의 목적을 1000% 달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뭐 색깔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막 섰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체제의 그 잘못된 참담한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탄핵기간 건너겠다. 대구 가서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원외 당대표가 젊은 청년 정치인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 당대표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반면교사 삼을 생각을 안 하는지. 어제 대구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아마 국민의힘이 바라는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출발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예. 거기에서 이런 비속어 같은 단어나 써가면서 여당 대표를 폄훼하는 이런 발언들이나 하고 집회를 했으니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최약체 지도부라고 폄하하는 좀 감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거 정광재 대표께서 좀. 지금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로를 때리면서 서로의 정치적 위상을 키우고 있는 것 때리면서. 아닌 게 예. 싶습니다. 두 사람들의 이런 거친 말이 오고 갈수록 아마도 본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운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들의 여러 같은 지지를 받아서 사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꺾고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장동혁 대표도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두 사람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두 분은 이런 얘기한 거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오히려 본인 두 사람에게는 다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서 예. 이 같은 그 대치 국면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근 부위원장도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이게 실은 서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가 됐고 또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협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울 때는 좀 싸우더라도 예. 협치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장동혁 대표에게 얘기 드리면 지금 자꾸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부라고 하는데, 아니 독재 정부가 본인 당 대표 되자마자 며칠 만에 좀 회담하잖아요. 그 정도 그러면 또 얘기 들어야 되니까. 독대까지 그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처럼 소통하는 정부가 없다. 그리고 예. 실용적인 정부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좀 협치하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장애투쟁하지 마시고 국회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이 방송에서 조갑재 대기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 시간에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재 정권으로 가는 길을 닫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분간은. 예, 고맙습니다.